민주당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이 연설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득표율은 정봉주 의원이 1등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2등이고요. 전현희 의원이 3등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4등이고 이현주 의원이 5등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보면 제주도 첫날은 18%로 시작을 해서 인천 37%, 강원도 21%고요. 경북은 47% 최대 투표율이 나왔고요. 대구는 52%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날인 8월 17일과 18일에는 투표 못하신 분들 중에 ARS 투표가 있고요. 8월 18일에는 전국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것까지 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당선 유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쾌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전망하고 있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투표 결과는 어떨지 정청래 의원의 말을 듣고 최고위원 방송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표를 많이 받을까 했는데 제가 쭉 그래서 커뮤니티가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왜 그럴까? 심리가 뭘까?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더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잘 싸울 것 같으냐? 그것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의장 사태 훅폭풍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국회의원들 못 믿겠어. 그런 것도 있을 이런 수 있겠죠. 심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까지 컷오프 됐는데 그래도 최고위원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짠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득표 요인이 복합돼서 정봉주로 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엊그제부터 또 새로운 기류가 하나 지금과 관계없이 어제부터 이제 엊그제부터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석은 당대표 옆에서 당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봉주는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의원총회도 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현역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 추세라면 이게 무슨 큰 지각 변동, 천재지변 같은 게 없는 경선의 상황이라면 정봉주가 1위로 꼴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무슨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논쟁도 엊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당원들의 흐름은 비교적 제가 가장 먼저 포착하는 편인데 그러시죠. 그거는 한번 이번 주말에 또 이번 주말을 보면 분명해지겠죠. 이번 주말 지난 경쟁 순위 득표율 보면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이번 주말 득표율을 보면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울산, 부산, 경남 시간이 다양하게 있죠. 10시에는 문수체육관, 2시에는 백스코 컨벤션홀, 4시 30분에는 창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 일요일에는 충남과 충북에서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10시에는 충남교통연수원, 15시 30분에는 CJB 미디어센터 1층 에덴아트홀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수석 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이 윤곽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아마 다른 후보를 사퇴는 안 하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전략적으로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마지막 참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발언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는 게 박찬대 좋을 것 당대표 같습니다. 직무대행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82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2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오늘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은 우리 장경태 최고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의힘 분당대회에서 끝내 일배 수준의 망언이 나왔습니다. 사회를 본 김병찬 전 아나운서와 양종화 광주 북글 당협위원장이 박수를 안 친 분들이 어디서 오셨을까라며 간첩이냐, 전라북도 따로 해야 하냐고 전북 도민을 간첩으로 동일시하고 비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이 간첩입니까? 호남 간첩은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호흡으로 일베식 혐오 발언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회자에 불편했다면 양해 부탁드린다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끝입니까? 제대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의를 부추긴 멘트에 대한 한동훈 당대표의 단호한 취임 첫 조치 두고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술서를 제출해 청문회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일부러 숨겼다가 사촌인 광주고검 검사가 또 법적 조언을 해줬습니까? 명백한 위증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게 자명하니 급하게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약 1년 전 본인이 송호종 씨를 추가로 콕 찍어서 초점을 지시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이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청문회 증인들로 나온 군 장성들의 기억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대통령과의 통화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군 안보와 지휘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송호정 씨와 동행했던 이종호 씨 등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간인 초대자조차 확인 못할 정도로 해병대의 안보 태세는 무너진 겁니까? 확인 안 된 사람이 군사훈련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 의원실은 류일임 당시 문화엑스포 대표이사가 퇴임일 하루 남겨놓고 쌍용훈련 참관도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의 몇 안 되는 유관단체, 자매결연 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받고 참석했던 류일임 위원장은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짓말, 이종호 씨와의 관계, 류일임 위원장과의 관계 등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 회의를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헌정사상 최초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과 피습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원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원장과 당원당규 TF단장을 맡아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위원장을 맡아 검찰의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국민께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고위당직자분들과 함께 총선 승리 지도부의 한 사람이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강민구 전우수 최고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미흡한 모두 발언을 받아 보도해 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 잊지 않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 고민정 최고위원님 하실까요? 박찬대 직무대행님의 발언 네. 듣겠습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 지난 2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네, 우리 최고위원님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정신없이 2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은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법사위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9시 반에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법사위 위원장이라 저희 9시 사전회의에 갔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도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도 올라오고 노란 봉투법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다시 일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들과 박찬대 대표 직무권한대행과 함께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부여가 온통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산 등성이까지 모두 물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모두 잠겼습니다. 당직자들도 다 갔습니다. 아연질색한 그 농장 대표주는 저희가 왔다 감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모든 비닐하우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청오이를 재배하고 노각을 재배한답니다. 그런데 청오이는 농작물 재보험에 해당이 되고 노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농작물 재보험 관련한 행안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작물 재보험 이제 걱정 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각을 재배한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물을 보니 대상 품목에 딸기, 오이, 토마토 등등등등 해서 쭉 이름이 있는데 끝에 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각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거인지 재보상에는 큰 일이기 때문에 등자를 붙여서 모든 작물에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험을 들었는데요. 보험이 4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은 더 일어나라고 좀 더 붙여서 피해본 것보다 좀 더 붙여서 보상해줘야 보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면서 개정안 내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방식을 정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처에 경호관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이대로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알리는 즉시 저는 조사를 그만둡니다. 그러니 검사님, 그 갖고 있는 핸드폰 반납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사받는 피의자가 그것도 주가 조작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 엄청난 범죄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요? 검사 여러분, 검사님, 하늘 같은 검사님, 치욕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늘 같은 서울중앙지검장님, 치욕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잘난 검사님들 다 뭐합니까?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욕스럽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이 프로스 글 하나 못 올리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쩜 그 말 그대로 예외가 김건희 피의자에게 있었고 특혜가 김건희에게 있었고 성역이 김건희에게 있었고 제3의 장소가 김건희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검찰총장이 막았는데 과연 서울중앙지검장 혼자 했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데 평등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검찰과 부인의 이야기니 충분히 상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민정수석을 시켰든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소추 당했었습니다. 이 탄핵소추 당한 것을 보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헌법 제21조 언론자유 위반 등등 위반의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우선 제가 이야기하죠.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국민 여러분,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를 한 부인을 돌봐주는, 그리고 국가 권력을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게 한 죄 또한 크게 위반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는 계좌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고 손해만 봤어요 라고 이야기해왔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건희하고 권오수는요, 김건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하고 권오수는 몇 년 관계일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친한 관계일까요? 잠시 계좌를 털린 그런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20년이요. 벌써 20년 지냈어요. 같이 알고 지낸 지가. 너무 가까워서 우리를 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라도 2009년부터라도 제가 보겠습니다.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입니다. 2009년부터 있었던 그 관계에는 주가 조작의 얘기가 붉은 글씨로 나옵니다. 8억 원 상당 장외 매수 김건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40억 원 상당 매수. 이거는요 2009년 201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요 장외 매수 1억 원 장외 매수가 있습니다. 2010년 2009년에서 2012년까지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2013년이 나옵니다. 주식거래 특혜 매수 의혹 김건희 2억 원 상당 액면가 매수. 2014년입니다. 무이자로 10억 원을 권오수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줍니다.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이건 2014년입니다. 그런데 잠깐 계좌만 빌려줬던 관계라고요. 그리고 최근 2017년에 또 20억 원 상당의 인수 계약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콘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콘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콘텐츠 협찬, 협찬. 이게 쫙 나온 내용입니다. 20년 관계인데 이건 2009년부터 일 뿐입니다. 이러면 단순한 쩐주였을까요? 단순한 쩐주라고 해도 방조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었죠.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23억, 김건희 여사가 12억 넘게, 아니 12억 넘게, 그리고 엄마가,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딸과 엄마가 같이 통정 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엄마가 8억 넘게, 그래서 둘이 다 23억 수익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주가 조작, 경제 교란죄, 엄청난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심하세요. 폴더하던 한동훈은 이제 없습니다. 빳빳한 한동훈만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폴더하던 한동훈은 없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까는
한동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장해찬이 공개한 댓글 공작은 어디 갔습니까? 한동훈 드루킹 댓글 공작, 그리고 공소 취소를 나경원 의원에게 요청받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청탁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은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앞에는 예외가 있었고 성역이 있었고 특혜가 있었습니다. 소환하지 못하고 소환당한 검찰,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중앙지검 관할 정부보안청사, 마치 중앙지검 청사처럼 착각하게 만든 이 장소는 경호처 안전교육원, 이것도 조사 전날 저녁에서야 검사들이 장소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조사 장소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하러 온 검사들은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들 신분증도 제출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뭡니까 정말? 조사하는 척하는 것도 이렇게 굴욕적이어야 합니까? 소환당한 것도 모자라 휴대폰 압수까지 당한 것인지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일반 국민들도 휴대전화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 지지층들은 이거 열받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도 수사팀은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를 인정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하신 만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고 성역이 없고 특혜가 없다는 것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님, 자폭대회 치르시고도 과반표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폭대회였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첫째, 나경원 의원의 개인 차원의 공소 취소 부정 청탁건은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것만큼 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국민들 앞에서 최혜병 특검 추진 약속한 만큼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리 내리지 마시고 해병대 특검 자체를 추진할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셨는데 공정한 결론은 공정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시죠? 누가 보든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특혜 소환쇼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마찬가지니 다시 하든 특검으로 하든 해야 합니다. 당권을 잡으신 만큼 이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배탄 운면 공동체라는 당원 1호님의 말에 발목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윤 정부와 여당의 극우화가 심각합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진숙 후보자는 동대구 역을 박정희 역으로 부르자고 했고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라는 글에 멋진 생각이라는 댓글을 달아 동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극우의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극우적인 인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념의 시대입니까? 탈이념의 시대입니까? 대선 후보였던 2022년의 윤석열은 2030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실사구시의 실현과 탈이념적인 생각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본인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참모들에게 민생과 소통을 주문하며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을 말하며 다시 한번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극단의 이념 정치, 지향적 정치는 볼상사납고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공원과 박정희 동상을 2개나 세우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책은 대구 시민과 국민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정치와 국가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대구시장은 박정희 우상화 작업을 즉각 멈추십시오. 대구 관문인 동대구역을 이념 농쟁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힘을 가진 권력과 법으로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칭 보수라는 국민의힘은 극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실용의 정치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제282차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282차 최고위원회의를 폐회합니다. 이게 오늘 내일 빅데이네. 이번 주에는 울산시, 부산시, 경남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충남도당, 충북도당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금, 토, 일, 3일 동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원도의 장소를 보면 울산, 부산, 경남은 27일 토요일인데 10시에는 문수체육관, 2시에는 백스코 컨벤션홀, 4시 30분에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고요. 충남과 충북은 7월 28일 일요일에 있는데 충남은 10시에 충남교통연수원에 있고 충북은 3시 30분에 CJB 미디어센터 1층 에덴 아트홀에서 당원대회가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인천시당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고남석 전 구청장이 당선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당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이 좀 드는 것은 부산시당은 이재성 지역위원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원들이 좀 깨어나서 새로운 민주당,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각 지역에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에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커뮤니티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초보라 다 소개시켜드리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